네, 직구퍼로서 작은 쉼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영상 봐도 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리더십의 저희 미주 그리고 저희 팀 내에서도 탑 리더시죠. 스텔라 윤 리더님 나와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스타라 윤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니까 마음이 또 굉장히 이렇게 뭉클해오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따뜻하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원래 PMA, Positive Mental Attitude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부제로 삼고 주제를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가졌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인데요.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 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나비 효과는 과학 이론이었으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에서 나비 효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나비 효과는 저희 직후포로서 어떻게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그래서 PMA인데요. 이 PMA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나폴레온 힐, Think and Grow Rich,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리고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을 쓴 나폴레온 힐이 쓴 책 시리즈 중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20여 년간 약 507명의 성공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격 약 15가지에서 16가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스터마인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집중, 자기 절제, 그 다음에 솔선수범 리더십, 열정, 자제력, 유쾌한 성품, 그리고 보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 등 굉장히 많은 507명의 공통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퍼저티브 마인드입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실 앞에 보신 영상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Yes or no?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힘들겠죠. 그러나 나의 작은 몸짓 하나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몸짓이 어우러진다면 우리가 말하는 직구프로스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버가 아닌 직구퍼라는 단어를 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신념을 갖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음, 제가 이 직급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신념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부심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가는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있는가 그 미션을 이루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의 디테일한 액션 플랜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이걸 알아. 그리고 난 이걸 할 거야. 그러나 시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obstacle, 장애물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놓치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과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인가? 어떤 환경에서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믿고 가는 나의 신념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고 누구에게나 어떤 필터링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필터링 하는 인연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이 신념을 놓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흔들려고 했을 때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집중해서 가져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힘든 시간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정말 강한 신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는다는 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왔죠.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왕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긍정이라는 쪽에 나의 선택을 놓고 그 긍정의 지속력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지속력을 함께라고 생각하면서
또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야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퍼저티브 멘탈 애리튜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급을 나는 정말 믿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리더들과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기쁜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집중력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그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앞으로 2022년에 아니면 2024년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의 드림 리스트가 뭔지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요. 저는 이 집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집중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서 돌아서는 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Realization is vivid dream.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지성 작가의 다락방. 맞나요? 꿈의 다락방. 예. 이지성 작가가 Realization is vivid dream.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생하게 꿈꾸는 거. 그 꿈꾸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해야 하는 일에 내 마음을 100%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었고요. 그 공통적인 습관 중에 마스터 마인드에 해당하는 퍼저티브 멘탈 애리튜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past is past예요. 지나온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사랑하는 이 직구 비즈니스를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이 얼마나 긍정으로 채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줘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런 일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않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추릿하지? no thank you.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뭐 무례한 거, 배려심 없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뒷면을 딱 해보면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세 가지는 또한 내가 남에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출입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다면, 나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또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많은 직급퍼들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만큼 내가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게끔 그들을 먼저 대접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팀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있고 또 나를 믿고 따라오는 파트너가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트윗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트윗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내가 하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되돌려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반대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이 바로 이런 긍정의 생각을 이끌 수 있는 또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 점검을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라. 가끔은 저는 이제 파트너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스테이지인지 저는 사실 느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손짓 하나를 통해서 이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압니다. 저는 그때 은근 옆을 이렇게 살짝 필요한 책을 밀어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필요한 동기부여 동영상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렉처, 스피치 같은 것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혹시 내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가장 좋은 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스폰서와 얼마만큼 연락 보고 상담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스폰서와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내 업라인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장 좋은 나의 자가 체크업은 책인 것 같아요. 책. 책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요. 100만 번의 말보다는요. 한 줄이 내 마음속에서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이 그 센텐스가 내 생각을 잡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은 저도 부정적이 될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오면은 어떤 디프레션이 올 때도 있겠죠. 그때 저는 더 책을 잡습니다. 책을 더 읽게 되고요. 또 동기부여 동영상을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업라인들과 더 소통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나의 상황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제스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라면 내가 그룹을 이끄는 중간 리더건 탑 리더건 리더의 입장이라면 자기 점검은 필수입니다. 가끔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죠. 나는 항상 긍정적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맞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떠한 거울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거울은 나의 스폰서, 나의 업라인, 그리고 또 책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통의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5번째는 행복하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이거는 내가 벌써 기분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쁜 말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을 주는 말이 나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기쁘게 그리고 더 에너제틱하게 그리고 정말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골라서 하는 저를 볼 때가 있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각도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행복은 결국 내 마음의 편안한 상태가 아닐까요? 어떤 기운이 나로부터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과연 그 기운이 전달되는 그 기운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블랙인지 그레이인지 핑크인지 옐로우인지 이런 나의 감정이 나의 말이나 나의 기운으로 나의 어떤 페이셜 익스프레션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런 기운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피스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한 이런 행복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6번째는요. 관용의 습관이에요. 관용, generosity.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관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관용의 스탠다드,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은 이 관용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관용에 있어서 두 가지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룹을 이끄는 리더로서 어떠한 그룹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때 그 안에 계신 파트너분들과 너무 친한 개인적인 관계에 있지만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는 조금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컨플릭트도 느껴질 때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리더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테트라포드 US가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리더님, 혹시 리더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리더님이 큰 그림 안에서 리더님의 어떠한 로드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님과 이런 관계 너무 좋지만 어쩌면 이 팀의 로드맵이나 디렉션은 리더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데 함께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리더의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관용이란 잣대는 무한함의 어떤 언리미티드 제너러시티가 아닌 것 같아요. 리더는 어떤 순간 결정을 내려야 되고 리더는 어느 순간 말할 때 말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말할 때 말하지 않는다고 너무 말을 많이 들어서 요즘은 말할 때 말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큰 어떠한 팀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관용이라는 것, 내가 스폰서에게 내가 원하는 것, 무한한 관용을 원하는가? 또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무한의 어떠한 팔로우십을 원하는가? 생각을 해볼 때 이 관용의 습관의 의미는 여러 가지의 색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기준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폰서는 관용이 없잖아. 과연 내가 생각하는 관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어떠한 것이 관용이라는 색깔로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을까? 리더의 관용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가끔은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알았지만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보셨지만 이야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어쩌면 진정한 관용을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리더님이 이렇게 관용을 갖고 계셨구나. 내가 미스했던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시간 속에서 많이 해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관용의 잣대가 정립돼야 되고 그 관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절제해서 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베풀 것인가는 리더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subconsciously. 저는 아침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quiet 타임을 하죠. 그 시간에 저는 그 시간이 끝나고 저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어진 하루.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라도 선물로 주신 그 선물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선물로 받은 이 하루를 내가 나를 부정적인 자세 어떤 스테이지에 놓을 것인가? 나를 긍정적인 스테이지에 놓을 것인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화도 나고 욱할 수도 있고 정말 기분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때 삼키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2022년 3월 9일 지금 이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스텔라, 오늘 하루도 너의 하루가 될 거야. 오늘도 너는 최고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하루를 만들 거야. 그리고 오늘 너는 정말 하루를 지내도 후회하지 않는 최선을 다한 하루를 만들 거야.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말을 해주는가? 야, 오늘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수고했어. 잘 참았어. 오늘 잘 해냈어. 힘들었지? 그래도 오늘 너무 수고했어. 오늘 이런 씨 뿌림이 알지? 큰 나무로 다가올 거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어쩌면 잘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많은 리더들은 그랬대요. 스스로 자기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앨런 머스크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선에 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기도 전에 나는 그 일을 이미 해냈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벌써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자기 암시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리더들의 아까 The Law of Success에서 리더들의 공통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캐릭터리스틱,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암시. 지금 우리가 이제 퀀텀 점프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뭐 물류대란,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어? 근데 그 누군가는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해내야지.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어. 이 프리오더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까? 어떻게 이 CKM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게끔 도와드릴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베스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양을 보면서 똑같은 방향을 보면서 과연 난 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 No excuse. 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외쳐줄 수 있는 자기 암시는 리더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거고요. 또한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넘어서 파트너들에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주는 암시까지 리더들은 그렇게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로드맵. 과연 나의 인생의 로드맵은 무엇인가? 나의 라이프 플래너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2022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12월 12달에 있어서의 목표는 무엇인가? 분기별의 목표는 무엇인가? 상반기, 하반기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주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스페니시 리더와 미팅을 하면서 What's your goal? Achieving Ruby.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What's your strategy? 너의 전략이 무엇이냐? 어떻게 24,000, 24,000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쪼개서 어떻게 모자이크를 해서 맞추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직업을 하면서 언젠간 될 거야. 나 언젠가 될 거잖아. 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타임 데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죠. 내가 이번 퀀텀 점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퀀텀 점프의 어떠한 그 발판을 향해서 내가 2022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그룹을 이끌 것인가. 내가 성장할 것인가. 저도 2022년이 되면서 지금 상반기에 퀀텀 점프를 통해서 누가 루비가 될 것인가. 글로벌 컨벤션에 누가 그 참석을 해서 그 열정을 갖고 와서 다시 2022년 하반기에 어떠한 도약을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것인가를 지금 플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을 쪼개서 팀이 함께 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이번 퀀텀 점프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표는 내가 활을 어디에 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쏘니까 나도 해야지. 허공에 활을 쏘고 있지 않은가? 나에게 정확한 타겟이 있는가? 그 타겟이 얼마만큼 나에게 클리어하게 와 닿았는가? 그것을 향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활을 힘있게 집중해서 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공부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계획하라. 이 책이 Think and Grow Rich잖아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로드맵에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사실 잘 몰라요. 아까 우리 K 리더님이 나의 전반기 삶은 이랬습니다. 나의 후반기 삶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막연한 어떠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고요. 나는 앞으로 2022년, 2023년, 24년, 25년 앞으로 어떻게 저희는 2024년까지 3년의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3년의 프로젝트 동안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 그 3년의 어떠한 집중을 통해서 나는 과연 또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희망하는 삶의 나의 라이프 로깅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까지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석세스 코치 내가 나의 인생에 어떤 로드맵을 그려내는 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디서플린, 훈련돼야죠. 공부해야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직업 안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배우고 가르치고 내가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칠 수 있는 learn to teach 리더십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죠.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디테일하게 플랜하면서 계획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Positive Mental Attitude, PMA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왜 나비 효과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 성장,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스예요. 어쩌면 한 사람의 일도의 각도가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일도의 방향을 튼 리더의 모습을 보고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협업하면서 조그마한 날개짓이요. 저는 분명히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너무 허망한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분명히 저희 로드맵 안에 3년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믿고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누구보다 뛰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어떠한 가르치고 지적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리더들의 마음을 얻어 함께 협업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은 분명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런 리더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G급 USA는 분명히 2022년 도약할 것입니다. 그 도약하는 한 해가 2022년입니다. 이제 많은 민족들이 저희 G급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페니시 마켓뿐만 아니라 우리 멍피플, 예, 그리고 타일랜드, 베트남이즈, 라오스,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까지 정말 많은 G쿠퍼들이 이곳에 이제 조인을 했고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저는 전 세계로 나갈 또 G쿱의 비즈니스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 힘든 시간을 잘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클리어하게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그리고 비전과 미션을 갖고 나간다면 이번에 이 상반기의 퀀텀 점프는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작은 몸짓 하나를 함께 모아서 나비 효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G쿠퍼의 웨이가 무엇인지, G쿠퍼의 생각은 왜 남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텔라 리더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강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서벤트 리더십,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소통하는 리더십, 그리고 긍정적인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희 팀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오늘의 동기부여로 많은 분들 정말 G쿠퍼로서 다시 한번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 됐을 거라 믿습니다.